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독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장중에 250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4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저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어제장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었지요. 코스피 지수는 2,4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2,391포인트로 약보합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650선의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고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는 날인데요. 장중 변동성을 염두한 투자 전략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저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SH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에 대한 의견 듣기에 앞서서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수익률 현황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지난 외환영웅의 추천주 현황,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5월 2일에 주셨던 롯데 정밀화학이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도 포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인데요. 6.6%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 10% 이상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종목 GS가 눈에 띄고요. 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대비 21%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모두 수익 실현을 하셨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볼까요? 예, 지난 6월 23일에 주셨던 덴티움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또 10에서 20% 정도의 물량이 포트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 밖의 종목들도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28일에 주셨던 삼성물산은 매수가 대비해서 2%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보이는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현대해상인데요. 어제 종가 기준 10%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제 주셨던 7월 12일에 추천주 포스코는 매수가 대비 큰 변화는 없는 상태고 신규 편입이 됐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점검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예, 먼저는 6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후성 093370. 자, 이 종목은 6월 26일 1차 목표가가 달성 후 물량을 80%에서 90% 축소했고요. 자, 10%에서 20%만 지금 보유 중에 있었고요. 자, 지금 현재는 매수가 대비 한 21%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너무 이제 종목들이 많다 보고 또한 계속적으로 홀딩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요. 방송이기 때문에 21% 이상 수익 난 거는 이제 청산하면서 신규 편입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식적으로 보유 중인 물량 10%에서 20% 정도의 물량을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으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있는 분들은 습관은 대신에 제가 공식적으로는 얘기해도 한 주에서 10%, 20%는 계속 갖고 가면서 축소를 하면서 1년이고 10년이고 갖고 가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롯데 정밀화 종목 코드 004000. 자, 이 종목은 5월 22일 1차 목표가 도달하였고요. 자, 물량은 80%에서 90% 축소했습니다. 또한 10%에서 20% 지금 물량만 갖고 있는데 2차 목표가로 제시를 했던 44,000원까지 지속 홀딩해 주시면서 본절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은 조금씩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2의 후성이 또 나오리라 기대를 하고요. 잠시 뒤에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 선물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에서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 방송을 제가 시작한 이후로 코스피가 흔들리고 하락하더라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눈에 얘기했습니다. 아마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거의 국내 선물 지수로는 지금 전 고점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상방의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개별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자신있게 본자리 잡고 홀딩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이제는 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선물 옵션과 해외 선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주식처럼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생지수와 코스피, S&P 500은 80% 이상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항생지수 오늘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자, 항생지수 매매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26,239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혹시나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으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26,239가 깨지면 26,217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오늘 국제유가는 횡보로 보면 되겠습니다. 횡보. 자, 위에서는 45.68이 저항이 될 때 하방, 밑에는 44.93이 지지될 때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주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아직까지 횡보 하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20.71이 저항이 될 때 하방. 자, 금을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20.7이 돌파가 될 때 1222.4 부근에서 매도 하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오늘은 횡보로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1.14675에서 하방, 밑에서는 1.14445에서 상방,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36.2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혹시나 S&P를 매매하고 싶으면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2436.25가 혹시나 깨지면, 안 깨지면 안 사면 됩니다. 여러분, 안 산다고 돈이 손실나는 게 아닙니다. 관망도 돈을 버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2436.25가 깨지면 2434.7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국내 증시 코스피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코스피 지수 움직임 봐주시고요. 또는 오늘 필살 종목 공개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인데,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또는 풋옵션을 매도, 그 전략으로 옵션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며칠 동안 콜옵션의 매수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 자,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코스피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물량 비중을 높이거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코스피 오늘은 2387.54가 지지가 될 때 지속 상방이 되겠습니다.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있게 홀딩해 주시고요. 자, 혹시나 현금 비중이 있는 분들은 자, 2387.54가 혹시나 깨지면 2378.68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식만 하신 분들은 그때 물량을 비중을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378.68이 지지가 될 상방. 자, 이거에 맞춰서 선물 옵션은 횡보 상방. 자, 312.9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312.95가. 혹시나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312.95가 깨지면 311.15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입니다. 좀 보수적으로 손실이 적게 나고 싶은 분들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면 정답이겠죠. 자, 이거에 맞춰서 필살 종목 흥국
화재입니다. 종목 코드 000540. 자, 이 종목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2016년 3분기 기준 국내 손해보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신용 등급이 A+로 한 단계 상승 뒤 현재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입니다. 손절가는 5,000원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실은 당연하고요. 손절은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하시려면 매매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 선물 옵션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드렸고요.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 흥국화재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가치주의 저점을 공략하라. 저점 공략에서 주식 클리닉까지 한 번에. 주식 닥터 최동기. 저평가 실적주에 답이 있다. 주가 청신호 알짜주만 골라 잡는 신의 손 문상준.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인사부터 드릴 텐데요.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오셨고요. 유안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잠시 뒤에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어제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향후의 성장성까지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드실 거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을 드시겠죠. 먼저 볼 종목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어제 호텔신라의 주가가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치적인 이슈가 불거진 면세점주의 흐름이 좀 엇갈렸었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비리 의혹과는 무관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시거든요. 최동기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제 이 면세점 관련해서 그러한 얘기는 이제 일회성 재료로 볼 수 있고요. 예.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영업력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 감소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면세점들 철수하고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우리 사드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규제가 완전히 끝났다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단은 면세점 업체 간에 경쟁이 치열할 거로 보이면서 일단은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호텔 신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주가는 급등을 보였지만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죠. 어제 주가가 많이 내렸던 하나 갤러리아 타임의 주가 움직임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갈 텐데요. 면세점 특혜 파문에 52주 신저가가 나왔었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예, 역시 부정적이시고요. 이번엔 문상준 팀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면세점 업체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정치 이슈로 두산, 하나 이쪽은 굉장히 큰 타격이 있고 앞서 언급한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 이쪽도 반등으로 좀 오르긴 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항상 실적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데, 두산 하나는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 앞서 언급한 호텔신라나 신세계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냥 단기적인 반등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하나 갤러리아 역시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역시 부정적이었다는 거 다시 정리해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대덕 GDS 살펴볼까요? 어제 대덕 GDS의 주가가 7.7% 상승이 나왔는데요. 최근 고주파 통신 모듈 업체 Y소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이게 새로운 성장 기반의 확보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네요. 최동 기사님.
일단은 뭐 대덕 GDS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고로 가는 PCB 업체입니다. 이번에 이제 와이소라는 업체를 또 인수를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 기반을 일단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마트폰용 RF, PCB, 그 다음에 주기판 중심에서 통신 모듈, 그 다음에 전장 제품 시장의 어떤 진출을 가시화됨으로써 일단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크나큰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대덕 GDS에 대해서는 문상존 팀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PCB 산업을 이제 선도해온 IT 산업의 핵심 부품 업체인데, 당연히 TV, 셋탑박스,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의 부품이에요, PCD가. 그래서 이쪽 관련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이솔은 고주파 통신 모듈 업체인데, 기존 PCB 이것과 더불어서 통신 모듈, 전장 부품 시장의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 대금 자체도 대덕 GDS 자기 자본의 한 15%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이고, 기존의 갤럭시 S8의 판매 호조와 그리고 향후 나올 갤럭시 노트 8의 듀얼 카메라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또 호조가 있기 때문에 추가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굿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볼 텐데요. 신라젠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업종이 2% 이상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중심에 또 신라젠이 있네요. 7.4%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최근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네, 두 분 모두 부정적이시네요. 최동 기사님. 네, 어제 제약주가 하락한 이유는 우리 코오롱 생명과학에 그다음에 어제 효능이 입증된 그러한 제품이 있었죠. 인버사였는데 효능이 일단 우리는 좋을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효능에 의문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어제 사실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의 어떤 하락을 유도를 했는데 특히 또 신라젠의 경우는 6월말 이후로 사실 공매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는 약 한 352만 주에서 제가 어제 보니까 약 529만 주, 보통 한 50% 이상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가 일단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주가의 흐름 좀 약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어제 SKC가 9%나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주력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 상승 기대감은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SKC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굿 의견 듣겠습니다. 문상준 팀장님. 네, SK 계열사의 이제 크게 화학 산업과 필름 산업을 영위하는 종목인데 일단 1분기의 경우에는 화학 산업 영업 이익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낮아진 데다가 필름 사업 또한 영업 적자로 돌아서 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유가 하락 그리고 중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기타 화학 업계 자체적으로 실적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이 SKC만 오히려 전분기보다 좀 실적이 개선됐었어요. 되고 그리고 영업 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학 사업의 실적 상승이 프로필 옥사이드 이것의 영향으로 보이고 필름 산업 또한 작년에 진행됐던 구조 조정 그 완료에 의한 기저 효과 발생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등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 효과도 톡톡히 누려서 1분기에 적자였던 필름 부분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에도 좋은 상황으로 보이며 큰 폭까지는 아니어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동 기사님 부정적인 의견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일단은 유가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러한 어떤 상승 기조가 꺾일 수 있다고 봐서 저는 부정적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7월 13일 목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국내 증시가 출발하고 있는지는 잠시 뒤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장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현재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켠 채 출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1.8% 오르면서 249만 4천 원에서 마쳤었고 장중에 250만 원 터치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4%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가지 않은 길을 또 걷고 있습니다. 250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나란히 SK 하이닉스도 0.58%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69,400원, 어느덧 주가는 7만 원 터치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현대차, 삼성물산까지 오늘 모두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좀 내리는 종목 네이버가 눈에 띄는데요. 0.24% 하락한 82만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2%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수 좀 살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05포인트로 지금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6% 오른 654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장중에 가지 않았던 새 길입니다. 2,405포인트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역시나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강보합 출발이 됐고요. 또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1%나 오르면서 33만 7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인데요. 역시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2.7%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국내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지 잠시 뒤에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최동기 이사님의 추천주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난 6월 22일에 주셨던 추천주입니다. 이마트가 지난 화요일에 제시하셨던 목표가 25만 원을 달성했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드려야겠고 이후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지 잠시 이마트에 대한 의견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동기 이사님. 네, 이마트는 아시다시피 우리 5월, 6월 달에 어떤 그 소비 지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제가 내수주 미리에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제가 예측한 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제 목표가 대비해서는 많이 밀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도 큰 무리를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트의 경우에는 일단 자회사 실적도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종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하는 종목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FA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GVO 고비전옥스의 어떤 구한 라인 증착기 입찰에 탈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1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이 회사 자체가 내재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디스플레이 어떤 부품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번에 탈락한 입찰권은 올해가 아닌 내년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주가에는 크게 아마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계속 투자 설비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공장 투자 시기가 맞물려서 결국에는 실적이 업사이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SFA 반도체, 그 다음에 SN의 실적 정상화가 일단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일단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치를 분명히 입찰 하락에 탈락에 따른 저평가, 그러니까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 4분기에 약 54억이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전년 동기 대비는 20억,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44억 대비 큰 폭의 일단은 성장이 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는 매수가는 37,000원 이하,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석이 되겠습니다. 금호석이는 사실 2분기 실적이 분명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 상태에서 조금 소폭 반등 중에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는
뭡니까? 이제 고무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인 이제 부타디언 가격에 따른 어떤 스프레드에 의해서 수익나는 구조인데, 결국에는 고무 가격 자체가 이제 중국이 생산 증설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회사는 이제 부타디언하고 합성고무의 어떤 그 스프레드, 가격 차이에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현재 보면 이제 고무 가격 자체는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약세를 예상을 하지만 오히려 일단 글로벌 경기 전망 자체가 회복이 되면은 오히려 예측대로 안 가고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금호석유학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일단은 목표가는 매수가는 72,500원, 일단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네오팜입니다. 네오팜은 아시다시피 아토피에 특화된 코슈 메디칼, 보면은 이제 화장품하고 의약품 전문 제조업체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 보건 기술을 바탕으로 아토피 치료 기술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이제 아토팜, 이제 민감 피부 전문 스킨 케어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 한국 산업이 브랜드 파워 민감성 스킨 케어 부분에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계절의 구분 없이 일단 매출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이드는 이제 병원용 기능성 제품, 그 다음에 더 마비는 생활보습 바디 전문 브랜드, 그 다음에 리얼 베런이 성인 보습제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는 H&B 스토어의 어떤 매출이 급증해서 CJB 올리브영이라든가 GS 왓슨스에 입점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리얼 베리어의 매출 증가세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제품 시카릴리프 크림 등 2017년에는 550건에서 2019년에는 약 1,500건 입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으로 보더라도 2017년 1사분기에 43억, 작년 동기에는 36억, 4사분기에는 작년 16억으로서 일단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된 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캠스입니다. 휴캠스는 보시면은 이 회사는 이제 전방 제품은 TDI, 그 다음에 이제 MDI 가격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의 어떤 타이트한 수급 구조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보면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탄소 배출권에서 아마 1인자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은 탄소 배출권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무려 70% 이상 증가한 약 60만 톤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 이제 독일 바스프가 어떤 신규 플랜트에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사이익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TDI 원래는 DNT의 독점 생산에서 DMP의 어떤 플랜트가 100% 풀가동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베트남에 비료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말레이시아에 일단 암모니아 생산, 그 다음에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해외 공장도 완성이 됨으로써 수지 개요라든가 어떤 이익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TPC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 종목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조에서 공합 자동화 부품, 모션 컨트롤, 3D 프린팅, 협동 로봇 등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핵심 융합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부분에 주력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추구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텔레스코프 로봇, LG전자에 일단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사분기에 일단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일단은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SFA부터 TPC까지 주식닥터 최동기 이사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종목 첫 번째는 영우 DSP입니다. 영우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인데, 그중에서도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나 중국의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를 협력업체로 두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주요 협력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주문 제작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대량 양산 체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굉장히 적합한데요. 그래서 기술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내와 중국의 대규모 OLED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지난 1, 4분기 매출액이 7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581%가 증가했고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뭐 연초 그리고 1분기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1분기 그 매출액보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때문에 다시 조정이 된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일단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성 저하로 보여지고 이미 2분기 이후 개선될 여지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좀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편이에요.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부진이 뭐 드러나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OLED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좀 요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애플에서도 OLED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OLED도 지속 성장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난해도 이미 9조 8천억 원의 투자를 진행했었었는데 올해 역시 한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뭐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영호 DSP 또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돼 있고 앞서 중국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중국에서 타 업체에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는 프리미엄을 받는 업체예요. 그 정도로 업계 안정성과 향후 실적이 기대되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중국 관련 이슈는 좀 주가에 영향을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추가적인 상승 요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뭐 매수가 바로 추천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LG 하우시스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인테리어 자재 등의 건축 자재와 그리고 표면 소재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인데 19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국내 최대 건축 자재 업체인 이 LG 하우시스가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뭐 주목받고 있고 LG 하우시스의 매출의 65% 정도가 창호 바닥재이거든요. 이쪽 판매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무려 29.3%가 늘어난 대략 한 38만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지난 1998년도 그때 당시에 39만 한 4,400여 가구 정도가 뭐 됐었었는데 그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 중 하나는 지난 20일부터 연면적 3,000만 미터제곱 이상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 총량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실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로이 유리라는 것이 있어요. LG 하우시스 제품에 대해서. 일반 유리보다 2배가량 비싼 제품인데 건축용 판유리 표면에 은 그리고 산화 주석 등으로 얇은 다층망을 코팅해가지고 일반 유리보다 에너지 소비를 40%가량 줄인 건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뭐 업체들의 갖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로이 유리의 판매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퍼가 10배 정도로 경쟁 업체인 한샘이나 현대리바트에 각각 뭐 28배, 12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섬입니다. 한섬은 의류 패션 브랜드인데 대표적인 거는 시스템, 타임 이런 고급 브랜드 7개 정도를 운영하는 패션 의류 업체입니다. 2012년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로 인수가 되면서 현대백화점 유통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계열사인데 사실 패션 의류 업체는 합리적인 소비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글로벌 스파 브랜드 이쪽이 영역을 넓히고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성장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백화점 측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고 그거에 따라 한섬 또한 실적 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작년 12월에 발표해서 올 3월부터 이제 시작된 SK 네트워크스의 패션 사업부 인수 효과인데 이 SK 패션 사업부는 타미 힐이거나 그리고 DKNI 등의 수입 브랜드 한 6종류와 그리고 오브제 등 한 6개의 국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인수 발표 당시에는 이 브랜드 등이 좀 노후화가 돼가지고 좀 더딘 정상화 또는 중국 부분에 부진이 있어서 좀 실적이 불확실하다 이런 그리고 재고 관련된 비용들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가 됐었었는데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을 통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 SK 패션 사업부 뭐 2분기 매출액 단독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411억 원, 그리고 28억 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한섬 전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9% 증가한 2,9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 성장한 109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는데, 굉장한 수치처럼 보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배 정도는 당연히 상승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외형 성장률이 전년도나 1분기 대비해서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 패션 사업부의 그 실적을 통해 가지고 한섬 별도 실적 부진을 좀 상쇄하면서 전사 증익에 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서 말씀드린 한섬의 1분기 매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내부적으로는 출점 둔화 영향,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악천후라든지 5월 초에 좀 연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내외 여행 수요 확대에 대한 유통 채널인 백화점 판매 부진이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6월에는 이미 회복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하반기 기저효과를 감안하면은 올해 한섬은 대략 한 10% 정도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신규 브랜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네, 증권 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업종 내 최고 수준의 자본 이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기존 금융업 이외의 종금 대출업 등으로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데,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경우 종합금융 투자 사업자, 이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달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었는데, 2014년에는 IM투자증권을 인수했었고, 2015년엔 유상증자, 그리고 올해는 메리츠 캐피탈 인수 등의 조치가 계속적으로 주주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거의 조치들이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음을 고려하면은 최근에 RCPS 발행한 것, 이것도 궁극적으로 펀더멘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RCPS 발행 시점에 여러 가지 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주가치 훼손보다는 이익 체력 개선 및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해소로 인식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 RCPS 발행을 통해서 최대한 7천억 원 정도의 조달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이 3조 원에 조달을 하게 되면서 라이센스를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그의 영향으로 기업 금융 여력을 확대하고 추가 발생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와 유사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수익에 있어서도 기존 한 3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캐피탈 자회사 편입 효과랑 그리고 종합금투업자 진입에 따른 레벨업 등에 따라서 연간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5가지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인데 4차 산업 관련주이기도 하고, 2001년 설립한 업체인데 가상 솔루션 기술 개발 업체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융권에서 보안을 위해서 망분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이 망분리 솔루션을 갖고 있던 이 퓨전 데이터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매출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기존에 한 188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6년 매출액이 280억 수준이 됐었거든요. 이 망분리는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 유출 통로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때문에 법정 의무 대상 증가뿐 아니라 비의무 대상의 보안 시스템 도입 명목으로 계속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2020년까지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또는 최근에는 가상화폐 솔루션 구축 또는 그리고 컨설팅 서비스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올해 매출액은 대략 한 500여 원 수준으로 많이 상승한 2016년 대비해서도 거의 2배가량 상승된 실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제 이종명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도 있는데, 이 망분리 시스템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몇 개의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어가지고 회사의 체질 개선을 다시 한번 개선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필수 IT 서비스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 밝혔었는데,
그동안 뭐 코스닥 상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그 자본을 가지고 가상화폐 생산 관리, 거래 인프라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효율성 업그레이드 투자 등으로 투자를 굉장히 지속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클라우드 시장 성장세에 올라타기 위해서 올해 초에 HCI 기술 기반한 일체형 제품인 JD1이라는 제품을 내놓고 영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 역시 좀 망분리와 따로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업무 영역의 망분리가 먼저 이루어진 가운데 업무 영역의 가상화가 한 차례 더 이루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앞서 망분리와 같은 솔루션을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존 망분리 바람이 불었던 당시 이제 많은 신뢰감이 쌓였고, 그걸 통해 이제 쌓인 고객을 통해서 추가적인 클라우드 산업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실적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추하는 종목인데, 현재가로 뭐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초반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평가 실적주를 공략하시는 문상준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0563님께서 DPC 문의하셨네요. DPC를 4,663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목표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최동 기사님. 네, DPC는 아시다시피 전자레인지를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서 일단 해외 수출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부분은 또 창업 투자 쪽도 일단은 업종을 영위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일단은 매출액이 1,882억에 일단 영업이익이 한 28억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 일단 투신권에서 일단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일단 후행 스팬이 볼리저 밴단을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4,850원에서 일단은 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DPC에 대한 최동기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용 볼 텐데요. 셀로메드입니다. 3559님께서 셀로메드를 8,700원에 사셨고 비중은 30%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대응할지를 여쭤보시네요. 문상준 팀장님. 네, 셀루메드 현재가가 한 7,700원 정도 수준으로 뭐 매수한 가격이 되면 조금 손절이 일어나셨는데, 1975년에 국제 종합 인쇄로 설립이 된 업체로 뭐 여러 가지 의류 기기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등의 사업에 진출한 뭐 기업인데, 점진적으로 사실 실적적으로 봤을 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조금 뭐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존 주가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있었고, 연초에 뭐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봤을 때 좀 추가적으로 반등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30%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현 시점에 전부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20% 비중만 조금 남겨두시고 좀 뭐 전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셀로메드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이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뭐 시장 굉장히 좀 좋고요. 코스피는 또 한 번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좀 보여주네요. 오늘 쇼박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오리온 그룹 계열의 영화 투자 그리고 뭐 배급업체로 알려져 있고, 역시나 이제 중국 쪽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지연되거나 지체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시장이 이제 슬슬 성수기에 좀 진입하고 있어요. 블록버스터들의 이 개봉들이 좀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배급업체라든지 영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쇼박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기대하는 건 역시나 지금 이 택시운전사라는 이 영화인데, 지금 이 영화가 제작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네, 지금 굉장히 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성수기 시장을 좀 조준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전체적인 어떤 흥행성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심이 크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중국 시장 얘기는 역시나 이제 이번에 미호적 의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기대감이 많았지만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국내의 이 성수기 영화시장 성수기 진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다. 그래서 중국 쪽의 불안정성 또는 리스크의 이 주가 반영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리온 그룹 전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된 부분들, 뭐 분할 이후에 홀딩스와 이제 사업회사로 좀 나눠졌는데, 일단 전체적인 이 오리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박스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수였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의 반등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이 6,500원 갔다가 갭으로 좀 빠진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최근에 좀 메웠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한 6,0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매수 포착주는 쇼박스였고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가지 종목 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6번째 제가 준비한 건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뮤균 제제 방식의 동물 세포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일단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개발, 대규모 생산, 그다음에 뮤균 충전엔 더 완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2020년에 세계 CMO 최고 기업으로 도약하는 목표 아래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계속 생산지들을 늘림으로써 드디어 이제 2018년에는 세계 최대의 연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18.2만 리터인데 2018년에는 약 2배인 약 36.2만 리터로 해서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3공장 증설 작업이 순항 중에 있고 수주잔고도 지금 무려 32억 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사분기에 드디어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유럽에 진출한 베네팔리의 일단 매출 호조 등 파이프라인 어떤 구축에도 계속 박차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일단은 임날디가 유럽 진출에 일단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2, 4분기나 3분기는 좀 실적이 저조해서 있겠지만 이러한 어떤 증설의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완료가 되면은 아마 궤도에 올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대 그린푸드가 되겠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는 아시다시피 종합식품 기업이죠. 그래서 단체 급식, 외식, 리테일 유통, 아마 종합 서비스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뭐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식품 안전 시스템, 구매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일단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식품 연구소는 최고 수준의 푸드 R&D 시스템을 일단은 구축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캐시카우인 급식분의 매출이 1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자재 매출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은 영업 실적이 호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에 연결 매출액이 약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3%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약 1,150억이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9.3%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어떤 배당 여력도 높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제가 강하게 이제 추천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수주 감소로 인해서 고점 대비 약 15% 하락 후에 소폭 반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거 원인은 어떤 삼성그룹에 대한 수주 잔고가 거의 종료가 되지 않나 그러한 어떤 우려 때문에 이렇게 발생된 것 같은데 사실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없으면은 계속 어렵기 때문에 계속 저는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수주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진했던 화공 쪽의 어떤 실적이 나빴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일단은 회복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수주도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올리핀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루아이스 푸어스 프로젝트 등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 4분기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억에서 약 1000% 증가한 335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4분기 124억 대비해서도 약 300% 일단은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가는 11,700원 이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현 주가 자체가 매수가 안에 있다고 봅니다. 9번째 종목은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입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는 삼성물산에서 일단은 분산된 회사인데 우리 뭐 삼성물산 자체는 어떤 거 자재 구매 대행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결국은 분사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로 일단 독립을 했는데 사실 보면은 이 회사는 삼성그룹의 어떤 그러한 어떤 뭐 수주가 굉장히 많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삼성그룹의 어떤 것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매출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최근에 보면 오히려 계약 기간이 끝남에 불구하고 삼성전자 향 어떤 매출이 계속 호전되고 있습니다. 해서 2분기에는 실적이 매출액이 8,520억 그래서 1, 4분기 대비 약 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160억이로서 아마 1, 4분기 대비 약 36%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역시 낮은 자사주 비율, 그다음에 높은 배당 성능 때문에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이 일단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재 구매 대형 이런 업체에서 우리나라 1위 기업으로서 BTV 전자상거래에서도 국내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뭐 이러한 최고 수준의 구매 대행 시스템을 해외에도 지금 수출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영케어라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의약품이나 어떤 의료용품 도매형, 그 다음에 이제 가이디언이 약 병원 거래하는 병원수가 150개 이상 되는데 이러한 어떤 거 계속 사업 다각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 기업인 선스톤과 차세대 사용자 인증 기술을 일단은 하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 자체는 이제 국내 보안 신장에도 공략을 할 텐데 탈레스 HSM 암호화키 관리, 그 다음에 보메트릭, 그 다음에 비정형 암호화, 그 다음에 스톰패스의 총판 계약은 뭐냐면 생체 인증 메시지, 그 다음에 기존 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에서 이건 총합적으로 토탈 관리하는 보안 부분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일단은 매출이 기대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오쇼핑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환율 얘기하면서 뭐 경기 민간지보다는 제가 이제 내수 쪽으로 했는데 사실 뭐 CJ 오쇼핑도 일단 홈쇼핑 주드가 최근에 보면은 우리 뭡니까 그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홈쇼핑 주들이 좀 실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저 소폭 하락해 있지만은 일단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으로 소비 심리가 일단 회복이 예상이 되면서 CJ 오쇼핑 자체도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펀샵이라는 일단 남성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실제로 뭐 40만 명의 회원 수가 있는데 그중에 20대 50대 남성이 약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품도 무려 4만여 개 되기 때문에 일단 펀샵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0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한 2,360억을 예상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최동기 이사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네, 아스트 보시면은 현재 이제 주가가 19,550원, 100원에서 지금 이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스피릿사에서 3,990억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돼 있고 예정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가 약 1조 7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면서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계속적인 수주에 의해서 지금 추세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또 아스트 같은 경우는 동체에 대한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또 향후에 보시면 이제 글로벌 항공사로부터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수주가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추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아마도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스트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예, 오늘 추세 매수 공략주는 아스트였고요.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상준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종목 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6번째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많이 익숙한 업체신데, 치료 및 운동 효과 그리고 예방 의학 측면에서 양방병원, 한방병원 구분 없이 모든 병원 그리고 스포츠 센터, 헬스장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죠.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국내 시장 점유율은 1위고 세계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 2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3억 원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그리고 0.9% 늘어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바디가 그동안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의 영업이익이 각각 13%, 43% 감소했었었는데, 이 2분기 실적 상승이 지난 한 4분기 만에 외형 성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 매출 성장은 이제 전문가용 이 인바디, 전문가용 체선부 분석기가 이제 이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대중화됐고 이제 포화가 되어 있지만 외국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주요 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시장이 되는데, 이 인바디 전체 매출의 이 세 가지 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매출의 한 56%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매출도 한 40% 정도가 매출액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새로이, 인도,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 3개국의 법인을 세우면서 직접 영업에 기초한 매출 성장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53억 원을 기록해서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는 큰 증가폭은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해외 법인 이제 3국을 새로 설립하면서 국내 인력 증가에 대한 인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인바디 밴드 부진으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분기 실적이 악화가 되고 좀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보였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역기저 효과가 좀 제거가 되고 있고, 신바디, 인바디 워치에 대한 기대감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7번째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시는 업체인데, 네.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위 이런 모든 부분에서 대략 한 10%간의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 6월에는 97만 5천 원을 기록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었는데, 그래서 시가총액이 30조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100만 원을 넘어서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당연히 모두 다 아시는 대로 포털 서비스, 그리고 메신저, 라인, 그리고 SNS인 밴드 등 주요 산업들이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제가 그중에서 특별히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네이버 페이입니다. 네이버 쇼핑과 연동이 되어 있는 네이버 페이인데, 지난해 4조 원을 넘어선 이제 네이버 페이와 쇼핑 사업의 거래 대금이 올해는 6조 원대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 간편 결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사이트를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편히 사용할 수 있고,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부분 네이버 쪽에서 이제 적립금을 증가하는 투자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모바일 광고 시장의 성장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모바일 광고 시장이 2017년에도 여전히 이제 2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요, 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의 광고 매출은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 쇼핑에 일정한 상품을 노출하는 쇼핑 검색 광고라는 시스템이 도입이 됐는데, 이것을 통해서 광고 매출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대략 13.3%가량 또 늘어난 수치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오는 이제 27일날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익 증가는 크지 않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출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들이 계속 네이버를 성장시켜 왔고,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돋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우상향 또한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가로 매수 추천드리고 있고, 목표가는 9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은 2015년도 초 1월에 이제 설립한 신생 회사인데, 화장품 중에서도 마스크팩 전문 업체예요. 사실 화장품 업계 전반적으로 모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나 좀 중국 관련된 주들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 또한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뛰어난데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인지도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매출의 80%가량이 중국에서 나왔을 정도로 중국 집중된 산업인데,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지나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다들 아시는 대로 가장 큰 요인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불안감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좀 화해 무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됐었지만, 생각보다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조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적이나 이런 거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실적이 분명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매출액이 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11%가량 폭증을 했었었고, 10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영업이익도만 13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존에 온라인 판매 위주로 했었었던 그 판매 채널을 지난 6월 15일에 중국의 왓슨스라든지 매닝스 이런 부분 무려 5천여 개 매장에 이제 입점을 하면서 오프라인 판매책 또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 판매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특히나 이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연간 대략 2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존 업체에 대한 재구매 비율 동안 10%가 넘는 좀 충성 고객들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드로 인한 중국 관련주, 특히나 중국 관련 화장품주 이쪽에서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분명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홉 번째는 아프리카 TV입니다. 아프리카 TV는 1분기 매출이 21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억 원, 순이익이 36억 원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7%가 올라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TV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을 도모하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생방송을 무료로 제시를 한다든지 고화질의 영구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시청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게임 방송, 특히나 가장 주된 콘텐츠 중에 하나인 그 게임 방송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쪽에서 게임 구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콘텐츠들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1인 방송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 1인 방송 확대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플랫폼 시장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확대에 대한 지속 성장 가능성도 있고, 이 게임 방송 저변 확대에 따른 말씀드린 대로 그 BJ 수 확대 등의 여러 가지 긍정 요소가 있는데, 경쟁 심화 우려가 주가에 지나치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충성도 높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이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 이외에도 얼마 전에 열렸던 U20 축구라든지, 그리고 컴투 서울 힙합 공연 이런 것들을 단독 중계를 하기도 하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게임 구단을 운영하기도 하는 좀 다각화를 보여주기도 있고,
이 방송하시는 분들을 BJ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을 위한 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보유를 하면서 지속적인 좀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만 해도 이제 실적 대비 좀 저평가 상태로 보여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보다 높은 이제 실적 확대가 보여지고 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많이들 뭐 아시는 대로 KB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하나금융투자 그리고 하나카드,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등 뭐 은행, 금융투자업, 카드업, 생명보험 등을 영유하고 있는 종합금융지주 업체인데 일단 2017년 올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8개 은행 중에 1위 은행으로 선정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대로 지난 2015년 9월에 외환은행과 합병을 이루어냈는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려 등이나 비용 관련된 것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 합병 시 악화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본격적인 통합 시너지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대략 4,525억 원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 무려 한 50%에 가까운 증가된 전망치가 발표되었는데 시장 컨센서스 뭐 이 예상치는 거의 4천억 초반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에 한 11%가량 상회하는 실적입니다. 이로 인한 뭐 단기적인 주가 상승 또한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외환은행 합병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 은행 IT 통합 이후에 중복 점포를 좀 통합, 폐합을 하고 인력을 재배치 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효율성 제고 효과가 뭐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향후 금리 상승이라든지 경기 회복 속도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순이익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문상준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3849님께서 브리지텍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6,190원이시고 10% 비중이 있으십니다. 진단해달라고 문의하셨거든요. 최동기 이사께 여쭤볼게요. 네, 브리지텍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 전화라든가 그다음에 콜센터 이런 AS 관리라는 회사죠. 사실 이분은 워낙 그 저점에 잡으셔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보면 후행 스팬이 볼벤의 하단을 뚫고 내려오면서 이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아직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상방 하방 같이 봐야 되는데 하방을 보면은 주봉으로는 한 6,000원대, 그다음에 월봉은 한 6,5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여기서 올라가면은 제가 볼 때는 7,000원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7,000원 이상을 보되 일단은 하방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서 만약에 빠지면 그때도 채우는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브리지텍 봐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252만 6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2983님께서 227만 9천 원에 10%를 사셨는데 오늘 팔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문상준 팀장님. 네, 삼성전자는 뭐 많이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뭐 부분인데 228만 원 정도 구매하시고 이미 뭐 수익이 많이 실현이 됐죠. 그리고 뭐 앞서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좀 단독적으로 코스피를 좀 이끌고 가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 여러 전문가들 뭐 공통적으로 하는 의견이 실적이나 이런 것 자체가 워낙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3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7, 80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10%가량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더 수익 실현하시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20만 원 후반대에 사기 쉽지 않은 가격이었는데 그래도 매수 잘 하셔서 수익권 내 계십니다. 삼성전자까지 오늘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스트원 투자자문의 최동기 이사, 또 유한타증권의 문상준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뛰어넘으면서 오늘 시작이 됐고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는 2,410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장이 맞춰진다면 사상 최고가에서 또 경신이 되는 거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네이버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5종목이 나란히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라 장중 변동성이 클 수도 있습니다. 예의주시하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